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히토리오 수출 제한 카드 뽑았다. 미국과 무역 분쟁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히토리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마도 2010년 센카쿠 열도 중국에선 다오이 영토 분쟁 당시 중국이 일본에 대하여 히토리오 수출 중단 조치를 하면서 일본을 뒤흔드는 모습을 보면서일 것입니다. 당시 많은 우리 국민들은 은근히 고소하게 생각했었지요. 히토리오는 자연에 드물게 존재하는 흙이라는 의미로 영어로도 Rare Earth Elements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의 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 원소 번호 57번에서 71번에 속하는 란탄 계열 15개 원소와 스칸디움, 이트륨을 합친 17개의 원소를 뜻합니다. 히토리오는 1787년 스웨덴 육군 소위 칼 악셀 아레니우스가 스톡홀름 부근에 있는 이테르비 마을의 채석장에서 우연히 밀도가 크고 무거운 검은색 광석을 처음 발견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석이 발견된 마을 이름에 광물을 의미하는 전미사 IT를 따서 이테러바이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후 1792년 핀란드 화학자인 요한 카롤린은 이테러바이트로부터 이트늄 산화물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명칭도 그의 이름을 따서 1800년에 카롤리 나이트로 바뀌었습니다. 히토리오는 말과 다르게 그다지 희귀한 광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히토리오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지구 표면에 제법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약 1억 2천만 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4,400만 톤이 중국에 있습니다. 브라질과 베트남도 각각 2,200만 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러시아, 인도, 호주에도 히토리오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140만 톤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구리 매장량이 약 2억 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니 히토리오 매장량은 결코 희소하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히토리오는 한 곳에 집중되어 분포하지 않고 채취하기에 적당할 만큼 집중되어 있는 곳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제하고 가공하는 과정이 약 20단계로 매우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히토류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히토류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건조함에도 잘 견디며 열을 잘 전도하는 특성이 있어 4차 산업혁명 도래 이후 그 중요성은 본격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제품군으로는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등 첨단 제품이 있을 것이고 이외에도 석유화학 산업의 촉매제나 니켈 수소전지 제작에도 사용됩니다. 히토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연구자석을 만드는 것으로 전체 소비량의 약 3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석은 자석의 성질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1980년대 일본 기술진이 히토류의 하나인 네오디뮴을 이용해 연구자석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철로 만든 기존 연구자석보다 2배 이상 강해 자기장을 만들기 적합했고 그 결과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에 히토류로 만든 자석이 쓰이다 보니 현재는 히토류가 자석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토록 쓰임이 많고 그 매장량도 적은 것이 아닌데 왜 중국은 심심하면 히토류를 주요 카드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추정 매장량으로 본다면 중국이 36%이지만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게다가 중국 히토류 협회에 따르면 중국 미확인 매장 및 부존량이 최대 1억 톤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왜 생산량을 늘려 중국을 견제하지 않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토류는 한 곳에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지 않기에 개발 경제성이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히토류를 얻기 위해서는 심각한 환경오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난채굴로 인해 채굴 후 훼손된 광산과 주변 환경 복원 시에 천문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심지어 현재 채굴 중인 광산이 언제 복원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굴을 위해서는 침전제로 황산을 사용했는데 이 경우 히토류 1톤을 추출하는 데 사용한 황산으로 인해 분진 농축물, 플루오르화, 수소산, 이산화황을 포함하여 6,300만 리터의 독성가스와 약 20만 리터의 산성폐수, 1.4톤의 방사성 물질 함유 폐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히토류를 본격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유도 이 환경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북한에도 상당량의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북한의 발표 등에 따르면 약 4,800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며 이것이 사실이면 중국보다 매장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매장량이 많더라도 품질이 좋아야 경제성이 있으며 북한은 아직 경제성을 확인할 정도로 충분한 탐사가 되지 않고 있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듯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